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름철 휴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에도 여행업계 경기가 풀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입시 환경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8일 최종 결정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계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비해 대구시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다시 가동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 방학이 방학 같지 않습니다. 나흘간의 짧은 방학에도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 시험에 대비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견디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마스크 때문에 집중이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수능이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제 컨디션 조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수능이 한 차례 연기되고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진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입니다. 벌써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앞에 막상 닥치니까 걱정이 앞서요. 그리고 생기부로 학종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적을 내용이 적어가지고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의 건강.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수능에 대비해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입시 환경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안 입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행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외에 뾰족한 돌파구도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호텔입니다. 극성수기로 꼽히는 8월이지만 객실 예약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취소가 잇따르면서 다음 주부터는 직원 2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휴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격이 심하죠. 거의 정말 3월달, 4월달 이때는 호텔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관광버스를 출퇴근용 버스로 돌려가며 겨우 버티던 지역 여행사들도 이제 두 손을 들었습니다. 6, 7월 잠깐 국내 여행이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긴 장마로 한동안 주춤하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문의조차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없고 3월달 대비해가지고 한 6월, 7월쯤 됐을 때 국내 관광 제주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었거든요. 움직임이 약간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확산되면서 아예 7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업계 피해액은 3조 4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한 해 예산의 3분의 1과 맞먹는 돈이 날아간 겁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600여 곳이 넘는 여행사가 문을 닫은 가운데 연말까지 최소 1,000곳이 더 폐업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부부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비상이 걸린 대구 강동중과 시지중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일 대구시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교직원과 학생 등 수성구 시지 중 296명, 동구 강동 중 23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 거주하는 부부 교사는 지난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를 24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8월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또 광화문 집회에 갔던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 교회 11곳에 다음 달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고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4흘간 PC나 모바일에서 승차권을 사전 판매합니다.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1일엔 전체 좌석의 10%를 노인과 장애인 등 인터넷과 모바일 취약계층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했습니다. 2일과 3일엔 누구나 예약이 가능하며 2일엔 경부, 경전, 동해선 등을, 3일은 호남, 전라, 강릉, 중앙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편도 6매, 왕복은 12매까지 예매가 제한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 시간에 학습 지원 강사가 담임 교사와 함께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며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초중학교 95곳에서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시행학교를 16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27개 공공도서관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미리 예약한 책을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 북 드라이브스루나 도서 택배 등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만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입시 박람회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오는 29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입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1:1 맞춤형 입학 상담과 모의 면접,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후 시간대별 상담 시간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 화상토론으로 대구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대구의 치유와 성장을 향한 대응이란 주제를 두고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참가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3%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 경제적 어려움, 일상 마비 등을 언급했습니다. 경북도가 코로나19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 이른바 언택트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경북도는 4,500억 원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통합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모바일 관광 마케팅, 임산물 비대면 유통 등 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신공항에 수화물 위치 추적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루 새 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시 브리핑 함께 보시죠. 우리 경산시는 2월 1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후 6월 5일까지 637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8월 16일까지 7명의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 접촉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발생 없이 안정화 시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더니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지난 주말 3일 연속 3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하느냐, 지역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으며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느슨한 틈을 이용해 다시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시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도권발 확산세가 있기 전까지 644명이었으나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11명이 추가로 발생되어 오늘 현재 총 65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확진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8월 19일 사동에 거주하는 646번 60대 A씨는 8.15 집회를 다녀온 후 확진되었으며 그 접촉자 648번 가족 50대 B씨 또한 8월 19일 검사 후 8월 20일 확진되었습니다. 8월 22일에는 창원시 거주 650번 60대 C씨는 8.15 집회에 다녀온 후 8월 17일부터 대평동 아들집에 머물렀으며 8월 21일 경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실시 후 8월 22일 확진되었으며 그와 접촉한 아들 가족 3명도 8월 23일 확진되었습니다. 8월 23일에는 651번 60대 D씨는 8월 10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고 감기 증상이 있어 8월 20일 영천 영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한 후 8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와 접촉한 가족 652번 E씨도 확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중대본 등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140여 명을 파악하였고 이 중 대부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미검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체를 받도록 안내하고 익명도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현황을 보면 관광버스 6대로 148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뉴평화관광 2대 42명, 더 나은 투어 3대 67명, 비전 투어 1대 39명입니다. 그간 진단검사 안내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 진단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 시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참가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이 중 14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도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접촉자 322명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는 신천지발 증상과 비교하면 정도는 약하나 전파력은 매우 빨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동안 강조해온 K방역이 무의미하여 대외 경제와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있습니다. 명단에는 없지만 광화문 집회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방문하여 식당, 카페, 상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께서는 나의 작은 협조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검사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이 군위에만 치중됐다며 반발해온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마지막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끌어내기 위해 군위에 여러 혜택을 주기로 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러자 의성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군위군이 굵직한 혜택을 챙긴 데 반해 의성은 상대적으로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경상북도 대구시가 함께 의성군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약속한 부분과 의성에 약속한 이 부분을 두 개 다 그 선정위원회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발령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우선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시설, 복지 체육시설 등을 의성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와 통합신공항, 의성역을 잇는 공항철도와 경북도청 의성 간 4차선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와 통합신공항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의성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고 하지만 또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우리 정부하는 일에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작업. 이제 오는 28일 국방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역 의료계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비해 대구시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다시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휴진 기간 자세한 병의원 운영 상황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을 두고 반발이 여전합니다.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 대책위원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투표를 통해 공론화를 조작했다며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준희 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맥스터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낙후한 대구 산업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만들기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이 25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사업 내용으론 스마트 공장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산단 생활권 재생 등이 진행됩니다. 44개 단위 사업에 사업비 총 8,813억이 투입됩니다. 대구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난 5월 초 정부 합동 공모에서 전국 5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진 피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 방안과 시행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중소기업 지원 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점과 지원금의 국비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100% 국비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또 영일만 대교 건설 등과 같은 특별 지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선성현 문화단지의 관리 위탁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는 9월 7일까지며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선성현 문화단지는 고려시대 선성이라는 지명과 조선시대 예안현의 관사가 존재했던 사실을 콘텐츠로 활용해 한옥체험관과 민가촌, 식당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